weapons that can in a matter of minutes arrive in each other's country and destroy virtually the civilized world we live in. 네, 방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1983년도에 있은 일입니다. 83년도에 이제 방금 보신 장면이 이전 소련 핵전략 사령부에 지하 벙커에 있는 사령부에서 여기 근무 딱 하는데 미국에서 소련을 향해서 핵미사일이 날아옵니다. 딱 발사돼서 두 번째 미사일이 또 날아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30분이라는 여유가 있는 거. 근데 지금 이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는데 소련은 결국 15분 내로 여기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맞받아 쏴야 돼요. 그래야 결국은 이제 쏘지 못하고 그 미사일이 먼저 와서 러시아에 떨어져서 모든 러시아 핵기지가 잿가루가 된다면 반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이 이때 그 핵 전략센터를 틀어주고 있던 이 러시아군 장교죠. 이 러시아군 장교가 이 순간 이 사람의 생각이 맞습니다. 만일 이 사람이 그것이 핵 미사일이 아니라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요.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아니라면 결국은 소련에서는 진짜 미사일이 날아가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이제 보신 것처럼 브레이크 딱 밟았습니다. 밟고서 소련에서 핵 미사일이 날아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건을 조사해 보니까 결국은 뭐냐. 러시아 소련 공중 위성 레이더들이 미국 쪽에서 구름이 움직이는데 구름을 움직이는 걸 핵 미사일로 오판했다는 겁니다. 만약 이때 미사일을 소련이 쐈으면 그럼 뭐 두 나라 다 지금 이 세상에 없죠. 그래서 이 사람에 관한 용어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사람이 2017년에 죽었는데 이 사람이 세계 돌아다니면서 상도 많이 받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지금 소련과 미국 사이에는 그래도 미사일이 발사되면 30분 동안의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에 이런 일이 없다고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북한의 핵 전략 산업부 핵 미사일 기지가 한두 곳도 아닌데 거기서 예를 들면 뭐 김정은이 의사와는 무관하게 그 어떤 북한군 주의관이나 그 어떤 또라이라는 놈이 한번 쏘자라고 쏜다면 우리는 무슨 방도가 있느냐? 여기까지 또 떨어진 대로 5분도 안 걸릴 겁니다. 아무런 물리적인 우리 대응책도 없고 방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일부 사람들이 김정은이가 그거 핵을 가지고 있는 게 그걸 과연 쓰겠느냐. 그거 쓰지도 못할 거 뭐죠? 도덕은 괜찮아. 핵이 있는 평화, 핵이 있는 공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이 위험한 발상이고 위험한 주장인가 하는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하자고 제가 이러한 화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북한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북한은 그럼 과연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들은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북한은 보세요. 이게 지금 북한 평양 지하철입니다. 북한은요 벌써 1960년대부터 평양 지하철을 건설했는데 그때 핵전쟁이 일어날 걸 가상하고 이 지하철 깊이를 100m 뚫었습니다. 100m. 평양 지하철은 평양 지하철에서 승강기에서 이렇게 쏘면 밑에 끝이 안 보여요. 여러분 여기 평양에 가서 지하철 타보신 분 있습니까? 한국에 많은 분들이 다 타보고 왔는데 그러면 북한은 핵전쟁에 대비한 공수경보 훈련이라는 것을 1년에 적어도 2번 이상 합니다. 어떤 훈련을 하느냐? 자, 평양시 중심부에 평양시가 총 200만인데 평양시 중심부에 만약 핵탄이 떨어진다 혹은 뭐 미군 비행기 와서 공수반대 할 때는 이 평양시 100만의 인구가 어디가 숨을 것이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예를 들면 자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 하면 나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내가 들어가서 숨을 벙커가 정해져 있습니까? 여러분들 전쟁이 일어난다면 나는 어디에 들어간다? 없어요. 없죠. 북한은 전쟁이 일어나면 내가 어디에 들어가는 자리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 지하철, 이 100만 명의 지하철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하철 다니는 철길 있죠.
철길까지도 요만한 모기로 요건 누구 자리에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공수경보 훈련한 다음은 요만한 깔개를 딱 들고 불을 다 쏘서 들어가서 자기 자리고 철길까지 다 들어가 앉습니다. 그래서 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훈련을 계속해요. 북한은. 왜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훈련을 하느냐? 이거 아무리 벙커를 건설해도 이거 이런 연습을 하지 않으면 절대 사람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입구에서 다 깔려주고 말이야. 저쪽마다 들어가겠다고 싸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에도 저쪽마다 싸우지 말고 딱 하면 옆에 사람 죽어도 순서대로 딱 들어갑니다 하고 줄 서서 들어가는 연습을 계속하는 게 있어요. 북한에서 이걸 보고 공수경보 훈련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북핵 문제로 돌아옵시다. 자, 제가 이제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핵무기 사용과 관련한 국제법적 흐름점은 뭐냐? 핵무기 사용은 안 된다 이렇게 돼야 되겠는데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죠. 네. 국가의 극단적인 상황이 일면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극단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라는 건 국제적으로 정의를 내릴 수 없다. 그건 해당 국가가 판단할 일이다. 이게 법이 국제법이 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현 국제 핵 질서입니다. 현재 핵 국제 질서가 대단히 느슨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 국제법적으로 핵을 5개 나라, 법이 정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인데 5개 나라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 나라는 가지지 말아라. 이게 법인데 만약 이 법을 어긴다 하면 우리 국내법에서 법을 어긴다 하면 검찰이 기소하고 잡아고 과태료 물리고 이런 제재가 동작합니다. 그러면 결국 국제법적으로도 제재가 동작해서 핵을 가지지 말라가 하나가 핵을 가졌을 경우에는 제재를 가해서 그들이 핵을 마지막에 다 내놓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그건 국제법인데 현실적인 적용 문제에서는 이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5개 나라가 이미 핵보유주의를 얻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정상국가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이걸 보고 이 4번째 불법 핵보유국이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가능하다. 그것도 생각합니다. 왜 북한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북한은 이 파키스탄이라는 나라를 봤습니다. 파키스탄 나라가 이슬람교도 국가인데 여러분 보건대로 파키스탄의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미국과 유대인 공동체의 더 위협일까요? 아니면 북한이라는 나라가 핵을 가지는 게 더 위협일까요? 당연히 파키스탄이 더 위협입니다. 네. 우리 북한의 핵을 가지고 있는 건 우리 대한민국의 큰 위협이지 만약 북한에게 미국만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미국에도 별로 큰 위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파키스탄 나라에게 이슬람권의 핵을 가진다는 건 이건 내용이 달라져요. 왜 달라지냐? 우선 첫째 이슬람권은 돈이 대단히 많습니다. 오일 마니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슬람권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결심하고 밀어붙일 수 있는 경제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파키스탄은 핵을 가지고 있지만 몇 개 나라가 지금 핵을 가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권에서 우선 이란이 지금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렇지 이란의 지금 모든 생각은 자 저거 미국 협상이 어떻게 되겠냐 만약 북한이 미국과 시간을 끌면서 핵을 가지는 방향으로 고착된다면 이란도 금방 나설 겁니다. 이란의 핵을 가지기 시작하면 지금 약간 수도 정지 상태에 있는데 그 사우디가 금방 시작합니다. 9만 원 돈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이슬람권의 핵을 가지는 거는 이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파키스탄이 성공한 거예요. 파키스탄이 성공한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핵을 가져야 할 명분을 잘 세웠습니다. 인도를 빗대고 인도라는 큰 힌두교 국가와 대치하고 적대관계에 있기 때문에 핵이 없으면 우리는 죽는다 라는 명분을 세웠습니다. 다른 하나는 시간입니다. 시간거리. 미국하고 핵협상을 벌리면서 3년을 끌었습니다. 98년, 99년, 2000년, 2001년 말에 미국에서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났는데 핵무기를 가지고 3년 동안 협상을 벌리면서 시간을 끌어서 결국은 9.11 테러 사건이라는 호재를 만났어요. 파키스탄이. 결국 미국은 2001년도에 핵을 가진 파키스탄을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할 것이냐라는 이 두 가지 길 중에 결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반테러전을 벌리기를 결심하고 파키스탄을 오케이 해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됐어요. 3년 만에. 그러니까 이러한 국제법적 허점과 지난 세계 전례를 보고 북한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이 가는 길은 제가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핵을 가져야 할 명분을 세우는 문제고 다른 하나는 시간을 보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북한은 어떤 식으로 명분을 세우느냐 이걸 좀 봅시다. 2008년도부터 북한은 핵협상 평화공세로 나왔습니다. 핵협상
평화공세로 나왔을 때 3월 5일 날 김정은이가 우리 청와대 정무실장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한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없애고 체제를 보장해 준다면 북한은 핵무기를 가져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은 아주 그럴듯하고 멋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쪼개놓고 보면 언제 핵무기를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다 이 말이냐. 결국은 군사위협 제거와 체제 보장 이런 큰 앞산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이 산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핵무기를 계속 가지고 있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이걸 신뢰 구축이라고 표현합니다. 신뢰 구축을 통한 비핵화로 가자. 우리 한국하고 관계에서는 선남북 관계를 통해서 비핵화로 가자. 남북 관계를 먼저 발전시켜서 비핵화로 가자. 이렇게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북한을 계산하는 데와 지금 상당히 멀리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북한이 비핵화가 왜 안 되냐. 미국과 우리는 조바심이나 하는데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는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먼 후에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북한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노이 회담 전까지 우리 북한의 행보는 모든 것이 계획된 대로 아주 착착 지차가 맞물려 가듯 정말 잘 맞물려 갔습니다. 우선 북한은 4.27 선언을 통해서 4.27 남북 선언을 통해서 선남북관계 후 비핵화라는 도식을 문서로 만들어 놓는 데 성공합니다. 비핵화 문제가 뒤로 밀렸습니다. 자, 그 다음 6.12 싱가포르 선언을 트럼프하고 만들어 놓는데 이 6.12 싱가포르 합의 이거는 미국 역사에서 진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외교적 대실패작입니다. 아마 이번에 하노이 회담에서 저는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이걸 결렬시키기 전까지는 야 세상에 미국에 어떻게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나올 수 있었느냐 대단히 트럼프에 대한 불만이 강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노이 회담 이번에 깨는 걸 보고 야 트럼프가 역시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번에 하노이에서 그 어떤 딜이 스몰 딜이든 빅 딜이든 그 어떤 딜이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전혀 대결을 세울 수 없는 뭐 북한 비핵화 문제만 대결을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한반도의 통일 문제도 대결을 세울 수 없는 길로 갈 뻔했어요. 신의 한 수를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써줬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볼 수 있냐? 이게 지금 싱가포르 이 공동 성명에 트럼프가 사인해준 공동 성명. 이 성명이 얼마나 황당하게 되어 있는 성명이냐? 결국 북한이 만들어 놓은 초안을 트럼프가 읽어다 보고 사인해 준 겁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서. 이게 5분인데 한반도 비핵화 순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를 증진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 트럼프가 네 가지 조항에 사인했는데 첫 번째는 새로운 조미 관계, 두 번째는 한반도의 평화, 세 번째가 비핵화인데 비핵화도 아주 애매모호하게 북한의 핵 폐기가 아니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이렇게 위에서 트럼프가 사인해 줬습니다. 트럼프가 이거 사인할 때 트럼프가 사인하는 순간에 이 싱가포르 합의가 향후 미국과 북한 사이의 핵 협상에 얼마나 큰 악재로 이게 등장할 것이냐 전혀 트럼프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싱가포르 때까지는 트럼프가 내가 판단하기에는 북한 핵 문제를 똑바로 학습하지 않을 것 같아요. 공부도 안 하고 옛날 트럼프는 이거 부동산을 매매하고 팔고 사고 이런 데 아주 기재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모든 문제를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누구하고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신뢰라는 단어를 대단히 좋아합니다. 신뢰. 그래서 김정은을 6월 10일 날 만날 때 트럼프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은이가 이 부동산을 팔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트럼프가 핵무기라는 부동산을 팔 의향이 있을까 없을까 트럼프는 이것만 생각하지 이 구체적인 로드맵 이런 건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는 항상 그렇잖아요. 부동산 매매 계약할 때 첫 번째가 과연 이 사람이 사기치지 않고 부동산을 팔 것이냐. 그러면 내가 계약금을 이거 먼저 뭐 10분의 1이든 몇 프로를 줄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걸 먼저 생각하니까 트럼프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트럼프가 이 회담 사인하러 들어가기 전에 기자 브리핑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김정은을 일부를 만나보면 알 수 있다. 느낌과 촉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My feel, my pulse.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저 정상회담장에 들어가기 전에 느낌과 촉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려했는데 그 다음에 4시간 만에 나와서 사인하는 거 보니까 이 문건을 사인. 그러니까 진짜 트럼프는 느끼가 촉각 그런 게 공부 안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문제 사인했는데 그 다음부터 악재가 연속 터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거 싱가포르 합의 이후에 트럼프가 폼페오를 북한에 보내서 어떻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야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겠다고 했으니까 이번에 가서 핵 포기와 관련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서 작성하고 와라. 그래서 7월 1일 날 폼페오가 북한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북한하고 회담하는데 완전히 폼페오가 뒤통수 맞습니다. 뭐 왜 뒤통수 맞느냐? 북한이 이렇게 폼페오가 자 이제부터 우리 싱가포르 합의에 따라서 구체적인 핵 로드맵을 토의합시다. 그러니까 북한이 탁 놀랍니다. 아니 폼페오 국무장관 선생님 당신은 이거 싱가포르 합의를 읽고도 안 봤느냐? 싱가포르 합의에 어디 북한 비핵화 당장 토의한다고 되냐? 상호 신뢰가 먼저다. 그러니까 당신하고 우리 사이에 핵 비핵화 핵 문제는 뭔 훗날 토의할 거고 어떻게 관계를 개선하고 어떻게 제재를 풀고 하는 게 첫 번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폼페오가 아니 무슨 소리냐? 우리는 이거 싱가포르 합의를 비핵화를 하기 위한 합의를 이해했다. 이거 결국은 이 합의문에 대한 이해 컨셉 자체에서 북한과 미국은 해당하고 두 주일 만에 이게 엇갈립니다. 북한이 폼페오를 그래서 강도로 간다. 이거 해당 이거 저 싱가포르 합의 원문도 공부 안 하고 와서 핵무기를 내놓으라는 완전한 강도다. 폼페오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한번 봅시다. 자신이 평양을 떠난 직후 북한이 내놓은 성명, 즉 강도 같은 비핵화 요구를 했다는 데 대해서도 거침없이 반박했습니다. If those requests were gangster like they are, then the world is a gangster because there was a unanimous decision at the UN Security Council about what needs to be achieved. 결국 이제 폼페오가 이거 깜짝 또 속았구나. 내가 강건하면 전 세계가 강건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은 이때부터 이 싱가포르 합의, 잘못된 싱가포르 합의를 어떻게 하면 이 핵 협상을 원점으로 돌려놓겠는가라는 걸 치밀히 작전했습니다. 예. 한올 기다린 거죠. 예. 다음 문제는 이게 이 싱가포르와 4.27 판문점 선언을 애매모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이후 핵 문제에서 연속 지금 악재가 터집니다. 9월달에 평양 이제 저 선언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김정은하고 평양 선언을 맺고 와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9월 24일 만나고 9월 29일 날 유엔 총회에서 뭐라고 이제 말씀하는가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 날은 평양에서 세 번째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수준으로 만들 것을 다시 한번 합의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가능한 빠른 시기에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 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습니다. 또한 비핵화의 조속한 진전을 위해 우선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국제적 청발하에 영구적으로 해결할 것을 확약했습니다. 자, 우리 문 대통령의 말씀을 들어보면 북한의 비핵화를 하려는 김정은의 생각은 전부 변함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24일 날 9월 24일 날 문 대통령이 트럼프를 만나니까 트럼프가 문 대통령의 말을 듣고 그래? 우리 폼페오 장관은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그럼 우리가 잘못 듣는가? 그러니까 분명 하겠다고 했지. 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뭐 하는 거네. 이렇게 또 트럼프가 약간 생각이 달라졌는데 이게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9월 26일 날 연설했는데 3일 있다가 9월 29일 날 딱 같은 자리에서 북한의 이용호 외교상이 뭐라고 연설하는 거 보세요. 이 연설을 듣고 또 미국 트럼프가 또 생각이 바뀐다. 이게 무슨 소리냐? 미국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우리 국가의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 없으며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핵무장을 해제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를 보건대에서는 9월달에 갔다 온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고 했는데 북한 외부상은 미국에 와서 절대로 핵을 포기하는 핵무장을 일방적으로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결국은 미국으로서는 김정은이를 다시 한번 회담장에 불러내서 진실이 거울 앞에 세워서 진짜 얘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검증해 보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노이 회담이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가 딱 공전한 겁니다. 비핵화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죠. 내가 김정은을 만나보니 이번에 회담해 보니
김정은이가 회담을 비핵화할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더라. 그래서 내가 회담장을 깨고 나왔다. 결국은 이게 지금 미국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그러면 4.27, 6.12, 그 다음 9월 평양선언에서 사기쳤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기쳤느냐 안 쳤느냐 이게 지금 우리의 질문입니다. 김정은이가 사기쳤느냐? 사기쳤다.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하노이 회담이 결론됐는데 하노이 회담 결론은 결국은 쉽게 말하면 다 언론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김정은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총 핵시설 중에서 영변만 하나 포기하고 그리고 이제 제재 해제라는 기본 핵심 제재 5개를 해제받자라고 이제 준비하고 왔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겁니다. 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빅딜이라는 거 말하자면 모든 핵무기와 생화학무기를 단번에 다 폐기하자 이런 걸 내놨는데 현실적으로 미국이 관심 가졌던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신뢰 문제입니다. 과연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 이걸 트럼프로서는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네. 왜 트럼프는 이렇게 생각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미국 대통령들이 북한하고 한 딜은 잘못된 딜이다. 왜? 이거 부동산 계약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김정은이라는 북한이라는 존재는 부동산을 팔 의향도 없는데 전번 클린턴 대통령 때도 계약금만 띄우고 부동산을 못 샀고 부시 대통령 때도 계약금만 띄우고 부동산을 못 샀다는 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거 계약금 주기 전에 진짜 얘가 부동산 팔 의향이 없느냐 이걸 확인하는데 확인하는 시금석 리트머스지는 뭐냐 바로 이 핵 은폐 시설 이걸 이번에 트럼프가 딱 내는 겁니다. 내가 영변 핵시설을 내놓고 갔다는데 그건 좋고 그 외에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영변 외에 내가 우라늄 농축 시설 더 가지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위치다. 뭐 이게 지금 언론에서 아마 이러이러한 자료들을 더 내놓지 않았느냐 이게 추측인데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이러한 자료를 보면서 김정은이가 아무 말도 못했다는 겁니다. 네. 궁정도 부정도 안 하고 트럼프에 하면 처음에는 놀랐고 그 다음에는 궁정도 부정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 결국은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 차라리 뭐 내놓겠다든지 아니면 없다든지 근데 아마 김정은으로서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부인했으면 트럼프가 이거 완전히 사기꾼 이론하고 일어났을 거고 있다라면 그러면 그거 내놔 이렇게 되겠습니까? 김정은은 결국은 군부정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트럼프가 일어서면서 그러면 이 자료를 가지고 가서 생각해보고 준비됐을 때 다시 만나자. 그리고 아직까지 트럼프가 본 김정은은 부동산을 팔 의향이 없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싱가포르 합의가 깨졌습니다. 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싱가포르 합의가 이번에 그 베트남에서 있었던 하노이 이 회담 결렬이 대단히 성공한 회담이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왜 성공한 회담이었느냐? 우선 트럼프 대통령, 미국이라는 데서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이 위대한 사람이 결국 북한이 아직 비핵화 의사가 없다는 걸 확인합니다. 지금까지 트럼프가 계속 오락가락했어요. 이 사람 말 들어보면 김정은과 핵을 포기할 것 같고 또 저 사람 말 들어보면 아닌 것 같고 여기서 왔다 갔다 했는데 트럼프 본인이 결심 딱 내려 아직은 준비 안 됐다. 그러니까 계속 제재를 가해서 좀 더 힘든 상황을 만들어서 김정은이가 완전히 핵 포기하는 상황까지 더 만들어야 돼. 지금은 아니다. 이게 아주 큰 이제 성과였고 두 번째로서는 저는 김정은이가 이번에 트럼프가 자료 내놨을 때 긍정도 부정도 안 하고 침묵 지키게 만드는 거 이게 대단히 큰 성과입니다. 이게 왜 큰 성과인가 하면 지금까지 북한의 핵 은폐 시설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미국 정보계와 학계에서 큰 논쟁점이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있다, 일부 사람들은 설마 있을까? 볼트 같은 사람은 있다는 겁니다. 있다 무조건. 이거 위성 사진을 보여주지 않느냐. 그런데 결국은 최고정놈이라고 하는 김정은이가 이걸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는 미 국내에서 북한의 핵 은폐 시설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있다. 이게 이번 회담에서 가장 앞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북한이 이 핵 은폐 시설을 내놓지 않으면 핵 협상은 한 걸음도 못 나갑니다. 이번에 대단히 큰 걸 이제 말을 했다. 자, 세 번째가 중요한데 세 번째로서 이 성과는 뭐냐? 이번에 이 핵 협상을 결렬시킴으로써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북한을 한 번도 흔들어 보지 못했는데 북한을 한 번 이번에 흔들어 놨습니다. 누굴 흔들어 놨느냐? 바로 북한의 그 최고 존엄, 북한의 최고 존엄 수령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권위와 위상을 우리가 한번 뒤통수 쳐서 흔들어 놨다. 이게 대단히 큰 성과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큰 파급력이 있느냐? 이게 자 이거 지금 현재 북한 내부 돌아가는 상황을 좀 한번 봅시다. 지금 북한이 얼마나 오락가락 행보를 하고 있네.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어요. 우리가 2018년도부터 하노이 회담 전까지 보세요. 북한의 모든 입장은 시종일관하고 명백하고 강경하고 딱 계획했던 대로라면 끝까지 밀어붙여서 딱 받아내고 이렇게 아주 정확히 나가는데 하노이 회담 2월 28일 결렬된 후 오늘 현재까지 지금 북한은 오락가락합니다. 그래서 이 북한이라는 시스템의 취약점은 뭐냐? 이 밑에 사람 아무리 지금 밑에 흔들려야 별 의미 없어요. 큰 최고 수령, 애국대의 존엄 그걸로 쳐도 한번 쳐야지. 트럼프가 치는데 자 한번 봅시다. 이게 지금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이번에 떠날 때 발표한 북한 노동신문이고 도착할 때 노동신문입니다. 뭐이 달라졌습니까? 제목에서. 달라졌죠. 김정은이가 떠날 때는 북한 주민들한테 여러 나라 내가 트럼프하고 맞짱 들었다 라고 소문내고 왔어요. 근데 가서 완전히 완판당했기 때문에 맞짱 뜨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그러니까 결국 갈 때는 조미수의 상공에서 비행 출발한다고 올 때는 웰남에 갔다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베트남에 갔다 왔다. 이거 북한에서 이런 역사가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북한은 그 김정일 때 오면은 이 북한 최고 존엄이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 그게 딱 비밀입니다. 다 갔다 온 다음에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방문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김정은은 완전히 회담을 성공한다고 확신하고 가기 전부터 역사 추범으로 간다고 다 발표했어요. 북한 사람들은 내가 맞짱 들었다 하고 그리고 열차를 편성하고 그중 열차에 한 북한에서는 이거 빵통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거 한 차량이라고 하는데요. 한 차량에다가 누구를 가득 실었느냐? 일제 북한에 말하자면 한국에서 PD라고 하죠. 북한의 이거 저 TV 이거 저 촬영가들 PD들을 한 차량 싣고 갔습니다. 왜? 각본을 다 썼어요. 이번에 떠나는 건 어떻게 떠나고 트럼프하고 맞짱을 놓게 뜨고 어떻게 완판시키고 작가들이 대본 다 밑에다 써놨다가 영화를 한쪽으로 만들면서 그래서 이번에 이 북한의 김정은을 완전히 두 번째 싱가포르에서도 한 번 이기고 하노이에서도 여러 이긴 개선 장군으로 만들 준비 한 차량을 싣고 갔는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좀 봅시다. 자, 돌아오는 건 이렇게 왔습니다. 자, 해당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북한에서 수탄 수령 무상하게 동원되는 사람들이 해당 진행되기 전부터 각본 다 써놓고 있었는데 해당이 밖에 딱 결을 났어요. 결을 나니까 야 이거 어떡하지? 온 인민들, 온 북한에다가 이거 맞짱 떠서 소환돼. 그러니까 이 흐름을 한번 병행을 시킨다는 거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3월 1일 날에는 북한이 이번 회담을 완전히 대성공적으로 표현합니다. 이게 3월 1일부로 노동신문에 상봉하시고 회담하셨다. 뭐라고 평가하느냐 노동신문에서 조미 수뇌분들께서는 두 번째로 되는 한해에서의 상봉이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더욱 두터워하고 두 나라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멈추기 이야기하는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이거 처음에 북한 사람들은 이걸 보고 야 이거 또 가서 또 완판시켜야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김정은 7일 만에 3월 8일 날 북한이 드디어 북한 주민들한테 이번 회담에서 합의문도 안 하게 된 걸 인정하고 우회적으로 알리는데 어떻게 알리는가 한번 좀 봅시다. 오늘자 노동신문 6면의 한자입니다. 2차 국민회담에서 좋은 결실이 맺어지길 바랬지만 뜻밖에도 합의문 없이 끝났다는 문장이 눈에 띕니다. 그러면서 국내외에서 미국의 그 책임이 있다고 한결같이 주장하며 아쉬움과 탄식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노이 회담 기록 영화까지 내보내면서도 합의문 채택이 무산된 것은 일절 언급하지 않던 북한이 8일 만에 회담 결렬 사실을 처음으로 주민들에게 공개한 겁니다. 외부 정보를 접하는 주민이 상당수인 현실에서 회담 결과를 숨기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당국은 그러면서도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은 자제했습니다.
대신 회담을 방해했다며 일본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회담 결렬에 대해 일본만이 박수를 치며 얄밉게 몰아대고 있다며 시종일관 거친 표현을 이어갔고 각국 정치 분석가들이 이번 회담 결렬 배경에 일본의 검은 그림자가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네. 이 북한의 전력병 겁니다. 북한이 3월 1일 날부터 미리 만들어놓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기록영화 다 만들어놨댔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노이 회담을 성과적으로 만들어놓은 기록회담으로 기록영화 이 다큐를 하루에도 몇 번씩 북한 주민들한테 내보내다가 3월 8일 날부터 그 영화가 슬며시 TV에서 없어졌어요. 네, 없어지고 그다음부터는 지금 피끝 우회적인 방법으로 회담이 이번에 실패했다는 걸 북한 주민들한테 알리고 최근에 와서는 이번 하노이 회담이 성공적인 회담이었다는 말이 쭉 없어졌습니다. 네. 이게 가장 큰 겁니다. 다음 하나는 지금 북한이 매일과 같이 지금 한국에 대한 불만을 토론하고 있어요. 아마 김정은이가 이번에 뒤통수를 맞고 보니까 제일 불만스러웠던 게 문재인 대통령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외세와 공조로 얻을 것은 불효가 수치다. 왜 남북 합의문을 왜 한국이 이행하지 않냐. 빨리 제재 풀어라고 뭔가 입에 감지 못할 소리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회담 결렬되니까 김정은이 그게 가만히 있겠어요? 그게 막 화가 치밀어 오는데 그러니까 아마 제가 판단하는 데는 제일 처음에는 야 참 무섭다 미사일을 하나 더 쏴 아마 그래서 동창리 거기다 미사일을 세운다 어쩐다 하다가 볼튼이 야 너 정말 쏠 거야? 너 정말 쏘는 날에는 끝장이야 이번에 하고 딱 한마디 위협하니까 최근에 또 미사일 쏜다는 말이 슬며시 들어갔습니다. 3월 15일 날 최선희가 기자회견에서 자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 이 핵 실험 그 다음에 이거 미사일 실험 이거 계속 조용히 가만히 있겠느냐 아니면 중대 결정을 발표하겠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중대 조만간 결정을 발표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이 4월 며칠입니까? 오늘 4월 4일이죠. 5일이죠. 4월 5일이 될 때까지 아직 중대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뭐 이제 최고민에 대해 나오겠는지 모르겠는데 큰 소리 치고 하다가 주저앉고 미사일 쏠 것처럼 하다가 주저앉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미국의 입장을 보면 미국은 지금 현재 하노이 회담 이후에 상당히 중립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첫째로 뭐냐? 트럼프와 미국 모든 정계에서 결의치여진 건 뭐냐? 대북제재. 대북제재의 그 효과 보고 있다. 이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게 엇갈렸어요. 계속 저들레브에서도 대북제재가 효과 있다는 파와 그 뒤에 중국이 받쳐주고 있는데 그 효과가 있느냐? 그러지 말고 이번에는 좀 대북제재를 풀어서 올리는 게 어디냐 이런 두 파 간의 싸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하노이 회담 이후에는 이 제재 해제파 말이 쭉 없어지고 제재 강화 입장. 왜? 이번에 김정은이가 트럼프한테 보이지 말아야 할 약점을 보였습니다. 무슨 약점을 보였냐? 회담 내내 제재 풀어주세요, 제재 풀어주세요 이야기했고 다른 하나는 이번에 트럼프가 김정은이하고 회담 뒤끝에 밥을 먹자고 약속했습니다. 식사 약속했는데 회담에서 합의문이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정상들 간의 회담에서는 합의문이 안 나와도 밥상을 그다 차렸기 때문에 웃으면서 밥을 먹고 헤어지는 게 이게 관례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밥도 안 먹고 야 필요 없다 가자 하고 밥상 차고